감히 너가 여길 어떻게. 민경채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축사를 담은 원고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강유통의 새로운 회장으로 승계받는 영광의 순간, 그 단상 위에 서 있던 민경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회실의 화려한 조명과 축하를 위해 모인 수많은 이사, 그리고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모두가 실종되었거나 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 여겼던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 몹시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이었으나 그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양옆에는 루시아 사장, 아니 이제는 본명을 되찾은 백설이와 굳건한 표정의 문태경 본부장이 그를 부축하듯 버티고 섰습니다. 민경채의 뒤편 상석에 앉아있던 김선재 변호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병원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경비들은. 김선재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본능적으로 김선재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던 두 사람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마른 입술을 열어 자신의 딸과 그녀의 남자가 될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경채, 그리고 김선재. 민두식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이사회실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운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백설이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민경채와 김선재가 백설이와 문태경을 불륜 스캔들로 올가매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긴급 이사회는 열렸으나 백설이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논리로 이사들을 제압했고 문태경은 스캔들, 사진이 찍힌 시각에 다른 업무 미팅을 하고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민경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저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방해하는 거야? 김선재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사장님. 이사들은 잠시 저들의 기세에 눌렸을 뿐입니다. 어차피 민두식 회장이 없는 지금 민강유통의 실권은 사장님께 있습니다. 회장 승계는 시간 문제입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루시아, 저 여자가 왜 저렇게까지 나오는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김선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는 천재적인 포커페이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 모든 것은 사장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 여자는 그저 발악을 하는 것뿐입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민두식의 복잡한 여자 관계와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았던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불분명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남자를 병적으로 혐오했습니다. 그 혐오감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회장직에 오를 때까지만이야. 김선재, 당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당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야. 민경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물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백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경채는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물건이 아닌 너무나 낡고 초라한 물건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아기 딸랑이 하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 그리고 남성용 음반지 하나였습니다. 민경채가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릴 때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백설이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포는 잘 받으셨습니까? 민경채 사장님, 당신이 보낸 거야? 이게 다 뭐지? 이런 쓰레기로 날 조롱하겠다는 그 반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백설이가 민경채의 책상 위 반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민경채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그것은 지금 김선재가 끼고 있는 맞춤 제작 반지와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민경채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백설이를 바라봤습니다. 백설이의 눈에는 더 이상 루시아 사장의 온화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지옥불 같은 증오와 슬픔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선재, 그 사람은 한때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과 딸랑이 그건 우리 아이의 것이었고요. 거짓말. 말도 안 돼.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겠죠. 당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남자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그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외면했던 쓰레기라는 걸 믿고 싶지 않겠죠. 나도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 백설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꺼내는 것이 자신의 심장을 다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선 민경채와 김선재 사이를 갈라놓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설마 백설이였어?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과거 공실장이 스치듯 말했던 루시아 사장이 백설의 그 여자 같다는 말.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라며 절규하던 백설이의 모습. 그래, 내가 바로 당신 아버지 민두식이 짓밟고 당신의 남자 김선재가 버린 백설이입니다. 백설이는 그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역겨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과거를 숨기고 기생하는 남자가 바로 김선재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회장 승계식까지만입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한 건 딱 거기까지예요. 승계식이 끝나면 당신과 나의 관계도 끝입니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민두식을 납치, 감금하는 천륜을 어기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짐을 의미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날 버려? 날 배신해? 안 돼. 난 이대로 못 끝나. 내 손에는 아직 민두식이라는 마지막 패가 있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김선재는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민경채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유일한 보험인 민두식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편 백설이와 문태경은 김선재의 사무실에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민두식을 숨겼다는 것은 확신했지만 그 장소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김선재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대화는 실시간으로 백설이와 문태경의 헤드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나 김선재 변호사요. 파주 요양병원 원장 좀 연결해 주세요. 빨리. 백설이와 문태경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파주 요양병원. 원장님,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민두식 회장 말입니다. 뭐라고요? 자꾸 깨어나려고 한다고. 안 됩니다. 정신 흐릿하게 만드는 약 용량 절대 줄이지 마세요. 내일 모레 민경채 사장 취임식까지만, 아니 그 이후까지 완벽하게 가둬둬야 합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김선재가 전화를 끊는 소리와 동시에 문태경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찾았어요. 설혜 씨, 우리가 회장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와 문태경은 지체 없이 파주로 향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름과는 달리 외딴 산속에 위치한 음산한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은 김선재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무리입니다. 저들은 우리 얼굴을 압니다. 뒤쪽 약품 반입구로 잠입해야 합니다. 문태경의 인도로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병원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하고 병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환자 명단 어디에도 민두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하입니다. 이런 곳은 항상 가장 은밀한 지하에 비밀병동을 둡니다. 백설이의 직감대로 그들은 청소도구함 뒤에 숨겨진 지하로 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끝 육중한 강철문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문태경이 미리 준비해온 만능키로 자물쇠를 해제하자 끔찍한 약품 냄새와 함께 어두운 독방이 드러났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노인이 생명만 겨우 붙어있는 듯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과다한 약물 투여로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신 이상 상태의 민두식 회장을 목격한 두 사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문태경입니다. 회장님, 루시아입니다. 아니, 당신이 죽인 한경수 대표의 동업자 딸 백설이예요. 백설이의 외침에 민두식에 풀렸던 눈동자에 잠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백설이의 얼굴을 희미하게 알아보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백설이, 문태경. 바로 그때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잠입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문태경이 민두식을 등에 업었습니다. 백설이가 앞을 가로막는 경호원들을 향해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며 필사적으로 탈출로를 확보했습니다. 저놈들 잡아. 절대 내보내면 안 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태경이 민두식을 백설이에게 넘기고 경호원들을 막아섰습니다. 먼저 가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회장님을 살려야 우리도 삽니다. 어서요. 문태경이 경호원들과 뒤엉켜 싸우는 사이 백설이는 민두식을 부축하고 겨우 병원을 빠져나와 준비해 둔 차에 태웠습니다. 문태경도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 뒤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사라졌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민두식은 꼬박 하루를 앓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제로 투여받은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자 끔찍한 기억들이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김선재. 그놈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네. 민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놈은 나를 이곳에 가두기 직전 나를 조롱했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아느냐고. 백설의 자네가 왜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내게 접근했는지. 자네 딸 미소가 내 민강 유통의 불법 폐기물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태경 본부장. 자네 부모님,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그분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실도 그놈이 다 말해줬네. 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내 딸 경채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모든 진실을 이용했던 거야. 민두식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약물에 쇠약해진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문태경이 그를 부축하려 하자 민두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괴물이었습니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요. 내 손은 피범벅이었어. 그 어린 미소.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민두식은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따위 할 자격도 없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겠네. 내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네.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딸년과 그 악마 같은 놈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네. 백설이가 눈물을 닦으며 민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용서는 저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미소와 문 본부장님 부모님께 비십시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저들의 폭주를 막는 것입니다. 민두식의 눈에 참회의 눈물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맞네. 끝내야지. 내일 경체의 회장 승계식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하네. 그리고 현재 이사회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두식에게 고정된 가운데 민경채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경비 뭐해요? 저 노망난 늙은이 당장 끌어내지 못해요. 저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여행 중이시란 말이야. 민두식이 그런 민경채를 서늘하게 바라보며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노망이 났는지 아니면 너가 회장 자리에 눈이 멀어 아비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는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곧 판단해 주시겠지. 김선재가 다급하게 이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사님들, 속지 마십시오. 저건 저 루시아, 아니 백설이라는 여자가 꾸민 연극입니다. 회장님을 빼돌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회장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그때 문태경이 앞으로 나서며 작은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이 직접 한 말도 연극이라고 발뺌할 생각입니까? 문태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사회실 스피커를 통해 김선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파주 요양병원 원장 좀 연결해 주쇼. 빨리. 원장님,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민두식 회장 말입니다. 정신 흐릿하게 만드는 약 용량 절대 줄이지 마세요. 내일 모레 민경채 사장 취임식까지만. 김선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음성 변조라고. 김선재가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문태경에게 달려들었지만 문태경은 그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민두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들으셨습니까? 저놈 김선재가 내 딸 경채와 짜고 이 아비를, 이 민강유통의 회장을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저 백설의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에게 불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했습니다. 민두식의 외침에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 씨, 김선재 씨, 살인미수 및 불법 감금,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선재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백설이를 향해 악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설이, 너가 감히.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나가서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죄수 김선재. 당신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버린 내 딸 미소의 이름으로. 백설이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반면 민경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회장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을 뿐이라고. 그녀의 절규는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경찰에 끌려나가자 민두식은 이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소란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민강유통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재산은 과거 저의 욕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재단에 모두 환원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민두식이 문태경과 백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의 새로운 회장으로 문태경 본부장을, 사장으로 백설의 사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저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강유통을 새롭게 이끌어갈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진실을 깨닫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강유통은 문태경 회장과 백설의 사장의 지휘 아래 과거의 오명을 씻고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작은 성당에서 백설이와 문태경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백설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지옥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설혜 씨, 당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늘에 있는 미소와 우리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성당 가장 뒷자리에는 이제는 평범한 노인이 된 민두식이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매주 미소의 묘지와 도일 실업 피해자 추모 공원을 찾아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행복해야 해. 사랑해. 내 딸.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회장 승계식 날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민두식 회장이 백설의 문태경과 함께 나타나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백설이는 자신의 과거, 즉 김선재가 자신의 남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경채에게 폭로합니다. 과거 있는 남자를 병적으로 혐오했던 민경채는 김선재를 이용만 하고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김선재는 민두식이 감금된 파주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어 약을 줄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 통화 내용은 백설이가 설치한 도청기에 그대로 녹음됩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즉시 민두식을 구출해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두식은 처절하게 참회합니다. 다시 현재의 승계식 날, 민두식은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김선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결국 민경채와 김선재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민두식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문태경을 새 회장으로 백설이를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1년 후 백설이와 문태경은 결혼식을 올리며 진정한 행복을 찾고 민두식은 속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